공부는 엄청 열심히 하는데 머리에 남는 게 없어요. 인강도 듣고 책도 보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머리에 축적되는 그런 느낌을 받지를 못해요. 계획도 세우고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나가고 있는데 항상 자기 만족감이나 자신감 같은 것이 몸에 붙질 않아서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공부의 결정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공부에 결정타를 매겼냐? 이걸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3달 동안 재정학 공부에 몰두할 거야,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재정학 공부의 양을 가늠해보고 얘를 매일매일 내가 공부해야 할 분량으로 나눠서 계획을 상세하게 썼습니다. 이 계획에 맞춰서 진도를 쭉쭉쭉 뺐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서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내 머릿속에 들어왔나? 인문학 공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좀 어렵지만 내가 철학 공부를 해볼 거야,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인강 2개를 끊었어요. 2달 동안 인강을 열심히 듣습니다. 심지어는요, 열심히 들었는데 철학자의 이름조차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나는 경우들이 있다니까요. 자, 이유는 머리를 들고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인강이나 책이나 또는 자기 노트로부터 눈을 떼고요, 머리를 들고 생각만에 의존해서 공부한 것을 자기가 먹어줘야 됩니다. 이게 공부의 결정타예요. 그러니까 결정타라는 것은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주는데 의외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깨닫고 실천하시면요, 공부의 효과 지금보다 2배, 3배로 올리실 수 있어요. 이 결정타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는요, 오늘 결정타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2번째는 결정타 그 자체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3번째는요, 결정타를 매겨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얘를 어떻게 더 다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정타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성공과 성장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요, 결과와 과정이라는 개념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항상 성공을 꿈꾸죠. 이거 나쁘지 않습니다.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이에요. 이에 비해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자람, 자신의 변화 발전을 목격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아까 재정학 예를 들었잖아요. 재정학을 내가 완전히 마스터할 거야, 이거는 성공에 대한 목표 설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성공만을 욕심내면서 진도를 쭉쭉 빼기 때문에 자기 것을 실제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려는 의지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공부하는 거, 이거는 성공 지향형의 공부 태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권하는 것은요, 성장 지향형의 공부 태도예요. 다시 말해서 성공을 위해서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을 세우면 구체적인 공부 행위를 할 거 아닙니까? 공부 행위를 하다가 그것이 자기 것이 됐어. 이 성장의 느낌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성장에 의한 기쁨을 동력으로 해서 공부를 이어가는 방식이야. 이게 성장 지향형 공부의 태도야. 놀랍게도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 또 장시간 공부를 유지하는 사람, 공부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성공 지향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성장 지향적이라는 공통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의 결정타를 매기기 위해서는 우선 성장 지향형의 공부 태도를 몸에 익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공은요, 반드시 성장의 누적분의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어야 합니다. 성공을 해야지 이렇게 노력해서는 성공에 이르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성장을 쌓아가고 성장했음을 순간순간 느끼면서 그 기쁨을 힘의 동력으로 해서 피라미드를 쌓아가야 되는 거죠. 정점에 이르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자, 2번째, 결정타 그 자체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 볼까요? 결정타는 뭐라고요? 자, 우선 혼자 공부하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혼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혼자 자기식으로 생각을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상하게요, 진도 빼는 것에 엄청 집중해요. 진도 빼는데 엄청 힘을 들인다는 거죠. 그런데요, 진도만 빼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결정타를 매기지 않기 때문에 자기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의를 듣는 거, 책을 읽는 거 이런 거에만 너무 몰두를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를요, 음식에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려면 재료를 사잖아요. 그리고 그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고 요리를 한 다음에 그걸 먹어야 우리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겠습니까? 공부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인터넷 강의를 들었어요. 그러면 강의를 듣는 거는 뭐라고요? 재료를 사는 거죠. 걔를 들으면서 열심히 노트를 했어요. 이건 뭐라고요? 요리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 하지 않으면 물론 공부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먹는 작업. 강의를 듣고 노트한 것을 토대로 해서 자기식으로 생각을 돌려보는 겁니다. 고개를 들어야 돼요. 노트를 보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는 장소를 이동한 다음에 공부한 것에 대해서, 노트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기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먹는 행위라는 거예요. 자, 책을 읽는 거. 이건 뭘까요? 책을 읽으면 그 안에 지식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재료를 사는 것에 해당해요. 책을 보면서 메모도 하고 노트를 했어요. 요리를 한 거죠. 그것을 어떻게? 머리를 들고 책으로부터, 노트로부터 눈을 떼서 자기식의 생각을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자기화하는 지식의 과정이 결국은 결정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결론 간단하죠? 머리를 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정타를 아는 사람.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노력만 하고 공부의 성과를 잘 이루어내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결정타를 잊지 않고 적극적으로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렇게 이제 결정타를 매겼어요. 그래서 자기 것으로 먹었습니다. 그러면 소화를 더 원활하게 해서 그것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철학적으로는 이것을 종합의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 종합의 능력으로 공부한 것을 굳히기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한 가지 키워드를 드리면요. 인지지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한 단원을 공부했어. 그러면 그 한 단원을 지도 그리듯이 마인드맵 같이 그리는 거예요. 키워드를 위주로 맵을 그려놓고요. 그러면 그때까지 공부한 것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길잡이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인지 지도를 그려놓고 다시 어떻게 한다고? 머리를 들고 그 인지 지도를 보시면 안 돼요. 머리를 들고 이제는 종합적인 생각을 해보시는 습성들이에요. 책을 한 권 다 읽어서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강의를 다 들어서 인지 지도를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를 들고 생각해서 지식을 먹는 행위를 다시 한번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공부의 결정타를 알고 공부한 사람이 지식을 다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결정타 잊지 마시고요. 공부하실 때 꼭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료만 사오시고 요리만 하시지 말고요.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공부가 우리의 지식 건강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계시겠죠. 제가 오늘 공부의 결정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지혜를 함께 댓글로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